8번.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은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 일단 요거는 해결 무조건 돼 있었어야 돼. 자, 중요한 내용부터 얘기를 합시다. 일단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2차 부등식 빼고 2차를 빼고 우리가 부등식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 기본 성질은 당연하고 우리가 부등식에서 늘 쌤이 강조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함수다. 함수 관계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 이 함수 관계와 연결되는 게 또 뭐냐면 대소 관계. 나중에 수원이나 수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도 이제 너희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수 혹은 어떤 식의 대소 관계에 있어서 함수 관계는 서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 돼.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 식이든 크기든 상수의 크기든 어떤 것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대소관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관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경우의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총 몇 가지로 나누어져? 6개로 나누어지지. 2차 함수의 모든 꼴 항상 생각해 달라는 얘기야. 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지. 마찬가지 요렇게. 자, 이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위에 주어진 이 세 가지는 a가 0보다 클 때, 여기는 a가 0보다 작을 때. 물론 당연히 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 거죠. fx.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a가 0보다 크다는, 아래쪽 세 개는 a가 0보다 작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져. 마찬가지 위아래 지금 이렇게 같은 자리에 표현한 것은 바로 판별식.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이 부분이 실근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럼 d가 0보다 크고 얘는 d가 0과 같고 여기는 허근을 가지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 상황, 이 6개밖에 없어. 고려할 게.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어떤 놈이냐라는 거죠. 자,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다 표시를 해보죠. 영역을. fx가 0보다 작대. 그럼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함수 값이야.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 그래프 점이 어디에 찍혀있냐 이 얘기거든. 점들을 연결시킨 게 그래프. 그 점 자체도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x 여기 이런 x값을 넣었다라면 이 점이 찍히죠. 양수라는 거야. 그럼 x 요런 놈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점이 찍히지. y값이 음수라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러한 x값들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영역을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자, 이해됐겠죠? 마찬가지 여기서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한 x값을 넣어야 음수값, 함수값이 아래쪽에 찍힌다. 점이. 그죠? x축 아래쪽에 찍히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의 영역은 요 놈이 되는 거야.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부등식의 해는 x값의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져. 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 부분이 해가 되는 부분이야. 됐어. 자, 요거는 어때?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아래쪽의 부분이 없어요. 여기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 모든 부분 어디를 제외하고 요 한 놈 제외하고 요 놈은 0이 되는 놈이니까 이 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 그래서 영역으로 표시를 하자면 여기 동그라미 뿅 이렇게 비워놓으면 되겠지. 여기는 아예 없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모든 실수가 되는. 자, 요정까지도 메꿔진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놈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나머지 다 필요 없는 놈이 되니까 지워버리고 시작합시다. 요놈이라고 했으니까 해는 마이너스 3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식 만들면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뭔지 모르겠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놈이 0보다 작은 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f 1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00 뭐 어떻게 적든 상관없으니까 자, 요 놈을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3 마이너스 x 플러스 98 요게 0보다 작아. 그럼 이 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낼 거니까
플러스가 되지. x-103, x-98. 얘가 0보다 작다고. 자,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니까 98과 103, 요 사이에 있는 그러한 놈들이다. 가장 큰 자연수는 102가 되겠죠. 요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자, 그 다음,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기억을 안 한단 말이야. 네? 이제부터 요런 것들, 잊고 뭐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기억하기 귀찮아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이 출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빈출이라고 돼 있지. 이러한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를 보자마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지난 수업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fx. 지금 최근 수업하면서 이 얘기를 엄청 들었을 거야, 그지? 시험 전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 자, 요 내용이 뭔가? 이 함수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선대칭 함수. 나중에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줄 테니까 그 내용 전체를 완전히 통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라고 하면 함수가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알겠죠? 잊지 말자.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2a 빼기 x. 자, 어떤 놈이 선대칭이 되어 있을 때는 x의 부호가 바뀌는 형태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2a-x 요 개념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요 그냥 단순한 사실이니까 이제는 외워. 이제는 외울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암기 같은 부분은 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계속 수업할 때마다 계속 쌤이 요거 외워라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외워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수업의 반복으로 그냥 단순하게 외워지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따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요. 예? 요걸 여기에다 적용시켜보자. fx가 있고 f100-x가 있어. 그러면 fx와 f100-x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x equal 50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a가 50. 자, 그래서 그럼 이걸로 어떻게 풀겠냐? 아까 함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는 걸 알았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예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5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5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놈하고의 평균이 50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2배를 해서 요놈을 빼면 되니까 여기가 98이 돼요. 이해됐지? 마찬가지 여기에 2배를 해서 요놈을 빼면 되니까 여기가 103이 된다고. 알겠지?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함수를 만들고 함수에다 식을 집어넣고 이 함수 식 자체가 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게 푼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면 시간은 비약적으로 줄어든다. 사고의 과정 역시 훨씬 더 세련됐단 말이야. 알겠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야. 기억합시다. 이 대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반드시 통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전체를 꿰뚫는 내용은 부등식은 함수다. 아까도 얘기했지. 8번 풀면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부등식은 함수다. 함수 관계로 반드시 이해를 해달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어떤 함수가 있다. fx가 -16보다 작다. -16의 위치에 따라서 fx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두 개의 함수 관계로 살펴볼 거야. y equal fx라는 놈과 y equal -16이라는 놈을 비교를 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각각의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보죠. fx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fx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실근이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그래프니까 두 개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근이 뭐와 뭐니까 a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원놈이 클지는 모르니까 물론 요걸 통해서도 범위를 표현할 수 있지. 자, 앞에 거 같은 경우에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니까 넘기면 a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가 3분의 4보다 클 때. 자, 하나 빠진 게 뭐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a가 3분의 4가 될 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요렇게 네. 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분류한다는 얘기. 이것도 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전체적인 문제풀이의 방식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16 함수 값이야. y 이퀄 마이너스 16. 그럼 y 이퀄 마이너스 16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뭐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럼 역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더 아래쪽에 존재하거나.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이 y 이퀄 마이너스 16이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요 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놈. 여기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놈이 요만큼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지. 그러니까 요 사이가 바로 근이 되는 거야. 역시 이때 어때? y 이퀄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놈은 없어요. 모든 경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바로 요때부터 우리가 찾는 그 놈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경우가 없대. 그 말은 fx는 마이너스 16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해됐지? 봅시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요 경우 요 첫 번째 요 놈이 y 이퀄 마이너스 16이라는 직선이라면 이 그래프 fx는 좌변을 fx로 본 거야. 이 fx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 존재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x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범위에서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그 실수값이 존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6과 같다 이거야. 지금 두 번째 경우에는 번호 매길까? 첫 번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16보다 같거나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범위의 x값은 존재하지 않지. 우리가 원하는 건 요놈이라. 세 번째 경우 마찬가지. 얘가 아예 마이너스 16이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fx는 항상 마이너스 16보다 같거나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fx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작아. 어쨌든 얘는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그지?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요 놈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 거예요. gx 이렇게. 그럼 얘를 gx라고 본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될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이고 이렇게 될 조건이 0보다 작다. 우리가 찾는 것은 저 fx 플러스 16 gx의 판별식이 0 이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펼쳐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요 내용 인지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프로 지금 계속 이차함수의 개형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2a 마이너스 4 넘겨서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작다.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이 뭐야? d가 0 이하면 됐다라는 얘기죠. 자, 판별식 정리를 합시다.
d는 a-4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4a 2a-4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 a제곱에다가 9a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64에다가 18 더하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네. a가 0 이하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다. 끝까지 계산해볼까? 3으로 나눠버리면 3a제곱 뭐 계산이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한번 해봅시다. 8a 16 자, 좌변 13 44 이렇게 되겠네. 이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요식 자체가 a-4 3a 플러스 4가 되니까 요놈이 0 이하의 1 조건은 a가 4의 값까지죠. 마이너스 3분의 4 4 이렇게 되겠네. 최대값 4니까 4, 4, 16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1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해할 수 있겠지. 굳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는 자 마이너스 16을 넘겨서 그냥 전체적인 판별식을 봤는데 이번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어떤 놈? 한근이 a이고 한근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인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할 것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은 놈이 없어야 되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16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6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는 얘기지. 함수값의 개념으로 갈 거야. 그럼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결정되지? 꼭지점에서 결정되지.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 꼭지점 x좌표는 두 개 합의 절반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죠? 즉 f 2분의 4 마이너스 a 이놈이 마이너스 16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2분의 4 마이너스 a를 요 식에다가 대입. 그런 다음에 다시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요 식에서.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이해됐죠? 자, 조금 다른 개념이지 판별식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놈이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등식의 해법에 적합한 풀이라고 생각해. 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첫 번째는 뭘 이용한? 판별식을 이용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대소비교. 그치? 대소비교의 개념. 그런 다음에 함수로 끌고 간 거야. 부등식은 전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 개념. 풀이는 똑같지만 개념을 충분히 익히라는 얘기예요. 14번. 역시 다 같은 개념이야. 지금 문제 뭐 8번이든 10번이든 14번이든 다 똑같아. 결국 뭐다? 함수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중요한 얘기다. 자, 정리합시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 요놈이야. 요놈.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놓고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라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첫 번째 판별식 d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요놈을 fx라고 봤을 때 x는 실수 전체 실수값이고요. d를 조사해보면 d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그래서 이놈은 항상 요렇게 생겼어요.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저놈은 모든 실수 x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수 부등식, 분수식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분수식에 대한 이해는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이항을 해서 2차 부등식으로 끌고 가는 게 정상이지, 그지? 그 생각도 못했다라면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야. 자, 요런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식으로 직접 한번 찾아보자. 완전제곱 변형입니다. x제곱 2분의 1, 요 1차 식까지 완전제곱으로 변형시켜.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지.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면 0 이상, 거기다가 4분의 3 양수를 더했으니까 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얘는 4분의 3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왜?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지? 자,
하나 더 추가해 주니까 결국 이게 꼭지점을 찾는 과정이지만 2차 함수 꼭지점 조사. 그 꼭지점에서 y값.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그놈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그죠? 최소값. 부등식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 최소, 최대.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잊지 마라. 요 다 연결시키는 개념이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부등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놈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좌우에 대한 대소 비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등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가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1분의 1, 뭐 얘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x-1을 양변에 곱하게 된다면 x-1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0은 안 되죠. 분모이기 때문에 0은 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까지 집어넣어서는 안 돼. 이런 경우에. 자,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x가 실수이기 때문에 x-1의 제곱은 0보다 커요.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걸 곱할 때 분모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알겠지? 그래서 x-1 부동호 바뀌지 않아. x-1 제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곱해주면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요 식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양변에 뭘 곱해라? 양수가 되는 놈을 곱해라. 그지? 그래서 그 마찬가지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양수기 때문에 양변은 그대로 곱하져요. x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 b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왼쪽의 2차 함수가 오른쪽의 2차 함수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항상 커야 된다는 것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이렇게 2차 함수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 두 함수의 교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함수를 하나로 합치는 거야. 얘를 다 이동시켜 버린다고. 알겠지? 자, 넘겨버리자. 그러면 a 플러스 아니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또 뭐란 얘기야? 함수 개형이라는 얘기예요. 지겹도록 반복할 테고 이 개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차 부등식, 2차 함수에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역시 6개의 개형을 가질 테고 이 6개의 개형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그런 놈은 이놈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이 뭔지 생각하면 되죠.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d는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개념이면 2차 부등식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핵심이다. 얘는 왜 얘만 자, 요거 묻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자,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D 조사하라는 얘기지. 식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지. 아, 식 복잡한데요.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한 거지. a-b, a-b, a-b 혹은 a-b 플러스 1, a-b 플러스 1, a-b 플러스 1 요 안쪽에서 다 보이지. 그래서 a-b 플러스 1을 그냥 a라고 치환합시다. ax제곱 플러스 a-3이 되겠지. x 플러스 a 얘가 0보다 커야 돼. a가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하니까 a-b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a-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자, 두 번째 판별식 D. 그러면 그게 a-3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요 놈이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되니까 1, 3 마이너스. 자, 0보다 큰 부분 요거까지도 함수로 한번 다뤄봅시다. 이렇게 되고 그는 마이너스 3과 1이 되니까 범위, 우리가 찾는 범위 0보다 큰 범위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x, a의 범위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범위는 a가 뭐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커요.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1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됐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고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1보다 큰 범위. 자,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있고 1보다 1이 있고, 자, 요거보다 크면서 요거보다 커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 부분이 되겠어. 즉 a-b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a-b가 0보다 크고 a는 b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네. 자, 세 문제 풀었는데 이 세 문제 풀면서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함수 관계들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에서 또 강조했던 게 뭐지? 함수 방정식. 그죠? 함수 얘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수를 배우고 이런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교과 간 단원 간 연계를 잊지 마시고 처음 보는 식, 낯선 식,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자, 함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fx와 f100-x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었고, 두 번째,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했을 때 a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이야. 이게 뭐지? 이 식이 뭐지 도대체? 라고 했을 때 함수라는 걸 떠올리시고 부등식이니까 함수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a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분류해 나간다.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못 풀 게 아니라면 두 가지를 항상 분류를 해 나가야 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고려하는 것. 그것이 실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점수가 자꾸 낮게 되는 것이고 개념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나중에는 깔끔하게 풀어내게 되는 거라고. 어떤 것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명심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식이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야. 양변에 양수인 것을 곱해주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알겠지?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류를 하게 되면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그냥 양수인 놈을 곱한다. 그런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니까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로 끌어가는 거. 계속 하루 20문제 정도씩 최대한 풀려고 애써보고 잠시간 줄여야 되고 공부 외에 딴짓을 하는 시간을 줄여라. 알겠지? 그래야 기말 때 점수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거야. 기말까지 망치게 된다면 정말 어려워질 거야. 앞으로가. 네가 바뀌어야 점수가 올라갈 거야. 알겠지?